계속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자정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한 잔만 마셔도 소주의 경우 이제 한 잔이고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병이던데요. 이제 기준이 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결국 이제 그 윤창호법이 뭐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그 이제 작년에 운전을 해서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하는 경우 상당히 그 중형에 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6월 25일 이제부터 예를 들면 음주 운전을 하는 그 기준을 예를 들면 0.05%가 음주 운전에 관해서 정지 사유라고 했다면 네. 0.0%로 그 기준을 더 강화한 거죠. 마찬가지로 이제 음주 운전 취소는 0.1%인데 0.8%로 낮췄습니다. 네. 이만큼 음주운전 제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건이 하나의 그 계기가 돼서 음주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흉기를 몰고 다니는 것이다. 이러한 그 경각심을 전 국민에게 또 시민에게 운전자에게 보내는 일응의 그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죠. 네,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오늘 시행되는 법은 제2의 윤창호법이고 지난해 12월 이제 시행된 것은 이제 제1의 윤창호법인데 어떻습니까?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? 현실에서? 그동안 사고가 났던 것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걸 보면 네.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강화한 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네.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든가 사람을 다치게 했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행은 건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네. 특별히 달라졌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.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들지 몰라도 네.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같은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법정형만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높아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검찰에서는 아예 구형 기준 자체를 바꾸겠다. 그래서 지금 사망사고 같은 경우 한 4년 6개월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. 최대 무기징역까지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 만큼 구형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이른바 말씀하신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같이 발맞춰서 제1윤창호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아무튼 오늘 밤 자정부터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어떻습니까? 지금 보면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야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질까요? 그 기대를 그 해봅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행된 이후에 네. 잠깐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추세가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지금 원상으로 회복되는 이제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 현상입니다. 즉 나는 맥주 한 잔이면 괜찮겠지 이러한 그 아니한 인식인데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 의하면 반사 속도라든가 인지 능력이 상당히 그 저하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2달간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. 심지어 이제 그 경찰서 그 자체에서도 네. 아침에 출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지난 밤에 숙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점검도 이제 할 계획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분명히 그 생겨야 될 것 같고요. 또 최근에도 그 유명인 같은 경우에도 네. 아침에 그 일어나서 아마 그 안재욱 씨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마치고 전주 톨게이트를 이제 아침 10시 정도에 통과하는 경우에 측정의 단속이 되었던 것입니다. 0.09%였기 때문에 밤에 상당히 이제 만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야구 선수 박한희수 씨도 네. 그 전날 음주를 하고 다음 날 9시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대구 수성구에 돌아오는 길에 음주 측정을 했더니 0.065%였던 거죠. 네. 따라서 수면을 취하고 나서도 이 알코올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도 역시 그 음주 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상당히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, 이렇게 음주운전 얘기 나올 때마다 유명인들이 이른바 소환되는 것은 그만큼 음주운전의 어떤 무게감, 경각심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숙취운전 말씀하셨거든요.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소주건 맥주건 똑같이 마셔도 남녀도 다르고요. 네. 좀 이 술 깨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네. 이제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법원에서 뭐 수사를 하거나 재판할 때 기준을 하는데 네. 지금 뭐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분상으로는 술을 한 잔 마시더라도 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아 이제 술 다 깼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사실은 체내에 있는 혈중에서 이게 분해되는 데는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흘러요. 그러니까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간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 가장 높게 나왔다가 그다음 또 서서히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깨는 것은 지금 나오는 것도 평균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 소주 한 병 마시면 4시간에 넘어야 되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네. 7시간 가량이 소모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밤늦게까지
술자리를 가지셨다고 한다라면 소주 한 병 이상 더 드셨다. 그러면 아침에도 사실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기분상으로는 술 다 깼다라고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실제 몸이 가지고 있는 반사 능력이라든가 이 능력은 여전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길 단속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다 이게 0.03으로 에서 0.05%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한 잔 마셨으면 운전대를 그냥 잡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런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개인적인 그러니까 구호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걱정되는 게 네. 대부분 이제 저녁에 술 드시고 나서는 대리운전 같은 걸로 많이 자신의 차를 자가 예. 운전하지 않고 가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젯밤에 대리운전했고 자고 일어났으니까 네.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.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술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네. 운전을 이틀 정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2의 윤창호법 관련 자료 화면에 노출시켜 주시고요. 이 교수님, 네. 지금 보면 지금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또 지금 보면 처벌도 더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다른 나라와 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어떤 처벌 기준은 어떻습니까? 그 처벌 기준은 뭐 거의 뭐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. 다만 이제 그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상이점이 있습니다. 바꿔 얘기하면은 음주 운전을 바로 음주 측정기로 측정하기 전에 예를 들면 카운트를 10에서부터 1까지 해보라. 10, 9, 8, 7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음주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즉 더 기준은 앞서서 까다롭게 판단한다는 거죠. 아니면 이제 그 앞에다가 직선을 쭉 걸어놓고 네. 이 선 위를 한번 걸어봐라. 근데 음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흔들리게 됩니다. 그러면 바로 사실 이제 음주 운전의 혐의를 받게 돼서 바로 네. 이제 그 체포 구금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강경하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더군다나 이제 그 음주 운전으로 사망을 한 이런 그 피해자 단체의 그 주장과 노력이 상당 부분 이와 같이 그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. 마치 그 윤창호법이 마련되어 있듯이 네.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운전을 하는 그 단속 방법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상당히 그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죠. 바꿔 얘기하면 유흥가라든가 식당가에 네. 아예 그 경찰관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그 함정 단속입니다. 이렇게 그 잠복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식당에서 나오는 사람을 한 1km 정도 차 뒤에서 이제 그 추적을 해서 네. 그래서 이제 검거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이 또 있는 거죠. 내가 한 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네. 바로 검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죄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뭐 이런 제도 같은 것도 설령 함정 단속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사실은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더 사회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가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의 음주운전에 관한 집행 방식도 좀 대폭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의 어떤 집행 방식도 조금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우리 처벌 기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요? 뭐 화제가 되는 그런 해외 뉴스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뭐 구금을 시킨다고 한다던가 실제로 강력한 형 집행을 이루어지는 거 특히 이제 0.03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 과거부터 0.03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도 기준을 많이 낮춘 거고요. 다른 것보다 이제 그냥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. 우리 같은 경우가 도로의 사정이 해외보다도 보편적인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. 그리고 이제 도로와 어떻게 보면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큰 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더 이제 음주단속을 또 강화를 하는 거고 또 음주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네. 상대적으로 좀 술 소비량 같은 것도 많은 국가다 보니까 더 피해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처럼 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하는 게 무슨 큰 일인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이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. 네,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술을 같이 마시면 한 사람은 정해서 그 사람은 오늘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정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어떤 술 먹지 않는 그런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?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또 서로 돌아가면서 규칙을 정한다고도 하는데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안에서의 또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